이수진 의원입니다. 서울 동작을의 현역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수진 의원 말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 적합도 조사를 하고 있다. 예컨대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그런데 이 이수진 의원이 어떻게 국회에 입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4년 전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라며 사법농단 피해자를 호소하며 민주당에 입당했고 당선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종 판결문이 나왔는데요.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던 그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소위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의 다른 판사 동향 파악에 동원됐다.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정말 피해자 맞냐?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이수진 판사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무리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 판결문에는 정반대의 정황이 담겼습니다. 우선 판결문엔 대법원이 특정 판사들을 관리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나오는데 정작 이수진 의원 이름은 없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일하던 이규진 부장판사가 법원 내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인사제도에 반발하는 기류를 이 의원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판사 내부 동향 파악에 동원돼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국회를 상대로 입법 로비하는 과정에도 등장합니다.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서기호 의원을 만나 설득하는 자리에 이규진 판사와 함께한 겁니다. 서 의원과 평소 친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당시 자리만 주선했을 뿐 자신은 듣기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판사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도 자신은 이용당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 기자 칼럼에는 거짓말로 국회의원 된 것 아니냐라는 유권자의 의문에 대해서 당과 이수진 의원이 해명을 해야 한다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수진 의원을 직접 취재해봤는데 다른 리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블랙리스트에는 이름이 올라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는 도대체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위 블랙리스트 재판에 어디에 있는 건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일단 본인의 해명 들어보시죠. 법원 행정처에서 은밀하게 작성 관리한 명단이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인사무 최초 주도 판사들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보는 거죠. 일종의 블랙리스트. 2종은, 3종은 이런 반문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종의 블랙리스트. 그렇다면 결국 블랙리스트 명단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진수 의원님, 이게 근데 보니까 이번에 판사 동향 파악에 이수진 의원이 오히려 동원이 됐고 그리고 국회의 입법 로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리를 주최하기도 하고 양승태 대법원 체제와 오히려 좀 긴밀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매우 화이트리스트에 있었던 판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 이수진 의원은 아마도 명백한 거짓말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런 국회의원이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저거는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저걸 알고 공천을 영입하고 공천을 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민주당도 속고 유권자도 속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정말 저런 국회의원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우정 민주당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정말 인재 영입 과정에서 검증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수희 장관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저거 하나는 아니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고 당시 판사 동향 파악에 동원됐다는 것도 아니 일방적으로 이용됐을 것뿐이다라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오늘 다른 기사를 보니까요. 김우정 의원님. 양승태 대법원 고위 간부의 수첩에는 이수진 의원의 생일, 이수진 의원 상담, 이수진 수고비 같은 메모들이 나왔어요. 피해자 맞습니까? 글쎄,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죠, 이수진 의원의. 그래서 사실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검증 과정 이런 것도 좀 더 꼼꼼해져야 네. 되겠다는 생각 아울러 하게 되고요. 당은 이런 논란을 영입 당시에 몰랐습니까? 제가 알 방법이 없죠. 사실은 그때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이 누구셨는지 잘 기억을 지금 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본인이 그렇다면은 블랙리스트 호소인이라는 그 호소를 그대로 100% 수용을 해서 탄압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영입하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좀 더 확실한 어떤 물증이나 뭐 증거가 있어서 영입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법농단 1심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그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는 없고 본인만 알고 있는 또 다른 리스트가 있다는 주장이잖아요. 이거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믿고 그러면 영입을 했다는 얘긴지 아니면 애초에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를 뭔가로 확인을 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리스트가 있다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쉽게 납득할 수는 없죠. 블랙리스트 피해자 정말 맞냐? 본인은 맞다. 송 변호사님,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판사가 이 양승태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수진 판사가 지방 법원으로 전보된 것, 이건 맞습니다. 전보된 건 맞아요. 이걸 이수진 의원은 내가 탄압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 증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보된 건 낮은 근무 평정 탓이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수진 재판연구관은 보고서 작성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치고 업무 시간 및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라는 근무 평정서 내용까지 재판에 공개가 됐어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판사 능력 탓이다라는 증인의 증언도 나왔었는데 블랙리스트 피해자 맞습니까? 증인이 위증의 부담을 안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을 말했을 걸로 믿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제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한 그 이수진 의원의 정치 입문 동기, 이거는 상당 부분 그 정당성이 침식이 됐고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게요. 이수진 의원이 정치 입문하는 그 시점과 과정을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20년에 4월 15일에 총선이었는데요. 현직 판사가 1월 2일에 출마하겠다는 계획을 언론에 밝히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이수진 의원이 1월 7일인가 사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바로 민주당으로 직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판사가 법복을 벗자마자 바로 총선에 나오는 게 맞느냐. 그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거의 4년이 다 지나서 당시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이 나오고 보니까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그 판사가 이렇게 정치권을 직행하는 예는 좀 없어져야 되고 판사, 검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충 기간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둘 필요가 있다. 이수진 의원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